병화가 광원에서부터 사방으로 퍼지는 순수한 빛이라면 정화는 조사각, 비율, 형태 등이 목적에 맞게 설계된 빛입니다. 대낮 야외 공연에서 관객과 가수 모두를 공평하게 비추는 햇빛이 병화라면 어둠 속에서 가수를 집중 조명하는 실내 무대 공연의 스포트라이트가 정화이죠. 소리로 치면 병화는 시끄러운 스피커이고 정화는 고요 속의 경청이에요. 이런 정화일간 분들에게 계묘년은 지지 묘목이 기반이 되어 불씨는 살아있지만 천간 개수의 극을 받아 빛은 가려지고 열은 식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본연의 모습을 마음껏 뽐내기는 어려운 시기인 거죠. 새로운 시대적 흐름인 묘목이라는 무대에서 정화는 주인공을 비추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 하지만 묘목은 생애작용이 약해 한정된 무대만을 제공하고 개수는 자신이 무대를 차지하기 위해 정화를 내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십성적으로 개수는 정화일간에게 편관으로 작용하는데요. 다른 말로 관살, 칠살 등으로 불리며 강한 스트레스 상황을 만들어내는 기운이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정화에게 지난 과오가 들춰지며 책임을 지라고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운이에요. 편관은 그 세기가 강할 경우 자존감에 큰 스크래치를 내기도 하는 살기 어린 기운이죠. 하지만 이런 관살은 사주 구성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주 유형에 따라 잔인하고 무정한 살기로 인해 자존감이 무너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극도로 향상될 수도 있죠. 오늘은 관살로부터 자존감을 지켜낼 수 있는 사주 특성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주의 인성의 기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화일간 분들에게 인성은 목기운에 해당되는데요. 천간의 간목, 을목과 지지의 인목, 묘목 등이죠. 만약 이런 기운들을 사주의 월주나 일주에 갖고 있으면 개수 편관의 기운을 수생목으로 설계하며 오히려 자신을 북돋는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어요. 이를 관인상생 혹은 살인상생이라고 하죠. 사주에 인성이 있다는 것은 늘 공부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살이 주는 책임, 과제, 어려움을 준비해왔던 공부와 노하우 등으로 잘 수용하고 해결해낼 수 있는 것이죠. 혹은 윗사람들에게 잘 쌓아왔던 신망으로 상사나 선배의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은 문서, 도장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재권의 모습을 갖고 있죠. 그래서 관살이 주는 책임을 잘 수용해낸다면 보다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위는 곧 책임의 크기이기 때문이죠. 정화일간 분들에게 계묘년은 지지의 묘목이 목기운인 편인으로 작용해 인성운도 함께 들어오는데요. 다행히 천간 개수의 살기를 약화시켜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정화를 북돋는 데까지 나아가진 못합니다. 묘목은 왕지의 에너지라 자신에게 기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운으로 들어온 인성은 내가 준비해왔던 내용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들어온 운이기 때문에 관살에 대한 대응 능력이 높다고는 할 수 없어요. 자신의 사주 내에 인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이유이죠. 만약 사주 내에 간목, 인목 등의 정인을 갖고 있다면 전통적인 지식이나 대응 매뉴얼, 윗사람의 조언, 도움 등으로 관살을 자신의 지위 상승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정인은 보통 착실히 자신을 개발해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수가 크지 않고 위기에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 사주 내에 을목, 묘목 등의 편인을 갖고 있다면 자신만의 노하우, 기존에 없던 생각 등으로 창의적 대응을 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지위나 브랜드의 상승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여부는 의식 레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적인 결핍이나 열망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며 다양한 솔루션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왔던 편인이라면 자신만의 지식, 노하우 등을 세상에 제시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반면 기존의 노력이 없었던 편인이라면 순간적인 아이디어나 생각으로 관살을 약화시킬 수는 있지만 지위 상승의 계기까지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죠. 다음으로 두 번째 조건은 사주의 식신, 상관의 기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화일간 분들에게 식신, 상관은 토기운에 해당되는데요. 토기운은 화기운이 확장해온 영역에 울타리를 치며 잘 유지되도록 조절해주는 기운이에요. 토극수 작용으로 과도한 수기운의 침범을 막아주는 것이죠. 계묘년의 천간 개수의 칠살 작용을 잘 조절할 필요가 있는 정화일간 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기운이라 할 수 있죠. 십성적으로 식신과 상관은 각각 식신 제살, 상관 합살이라고 해서 질병, 사고, 괴롭힘 등을 유발하는 관살의 횡포를 억제시켜주는 에너지예요. 식신 제살은 자신의 재능, 성실성, 능동성 등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작용이에요. 편관이 주는 난관, 난제 등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내죠. 상관합살은 음일간 분들의 상관이 편관을 합해서
그 살기를 상쇄시키고 전환시키는 작용이에요. 예를 들어 정화일관 분들의 상관인 무토와 편관인 개수가 무게합으로 묶이는 작용을 말하죠. 이런 합작용은 천간합화 작용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해내는데요. 예컨대 무게합화는 무토와 개수가 합해서 화기운을 만들어내죠. 두 에너지가 화기운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과 관계없는 개별적 특성들은 잠시 내려놓는 것이죠. 협력을 하려면 어느 정도 자신의 의견을 버리고 상대의 의견에 맞출 필요가 있을 테니까요. 정화일관 분들은 상관인 무토가 있다면 편관인 개수의 칠살작용을 묶고 화기운으로 방향을 틀어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위기 상황으로 인해 자신이 더욱 빛나게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식신, 제살, 상관, 합살 등은 편관을 제어하고 전환하며 유능한 해결사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윗사람의 인정은 물론 아랫사람들에게도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 있죠. 관인상생처럼 지위상승과 직결되는 힘은 아니지만 자신의 솔루션을 널리 알리며 높은 신뢰와 인지도를 만들어낸다면 더욱 압도적인 지위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사주가 신강한 경우입니다. 월지나 일치에 일간을 생하거나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을 때 신강하다고 말하는데요. 정화일관 분들은 목화 기운을 갖고 있는 경우이죠. 사주가 신강하면 자기 소신이 매우 뚜렷합니다. 자신의 세계관이 절대적 선이라고 여길 우려가 있죠. 상대주의적 사고가 약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세계관으로 끌어들이려는 독선적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모든 부면에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다 보니 고집이 세다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죠. 소신이 강한 것은 좋지만 논리가 빈약하거나 편협할 경우 똥꼬집 혹은 아집이 되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편관에 대응해서 자존감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점은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편관이 주는 어려움은 특히 자존감을 지독하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고 관제 구설에 휩싸이며 명예를 훼손당하기도 하죠. 이럴 때 신강한 분들은 누가 뭐래도 내 가치는 내가 결정한다는 굳건한 모습으로 자존감을 지켜낼 수 있어요.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세상이 틀렸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죠.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메타인지를 갖는 측면에선 다소 단점일 수 있지만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거나 불필요한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선 분명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정화일관 분들이 편관으로부터 자존감을 지켜낼 수 있는 사주적 조건들을 모두 알아봤는데요. 어떤 일간이든 편관운을 맞이했을 땐 항상 자존감을 지켜낼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굳건히 하셔야 합니다. 저 또한 편관운에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곤 했는데요. 위에 소개드린 사주 조건들을 갖고 있긴 했지만 해당 기운들이 형, 충, 파, 해 등으로 무력화되는 칠살이었기에 버텨내기 매우 곤란한 운이었죠. 인간관계 파탄, 관제구설, 목표 좌절 등이 약 3개월간 한꺼번에 찾아와 정신이 완전히 무너졌으며 끝모르는 열등감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 버렸어요. 세상 모두가 나보다 잘나 보였고 극심한 우울감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죠. 하지만 저는 무적의 솔루션을 갖고 있었기에 모든 과정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이 솔루션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존재하며 사주, 유전자, 환경 그 어떤 것에서도 구애받지 않는 것이었죠. 그건 바로 시간에 대한 명리학적 이해였습니다. 사주 명리학은 시간이 흐르면 상처가 무뎌진다는 것에 더해 그 상처가 언제 완전히 잊혀지며 언제 행복으로 전환될지까지 알려주었죠. 시 공간의 변화에 따른 희노애락의 변화는 계절적 주기를 가진다는 진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순환의 이치를 알기에 힘든 순간마저도 훗날의 더 큰 기쁨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그래도 힘든 과정 속에서 겪는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 나를 폭행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언제 그 폭행이 끝날지 알아도 당하는 동안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유념해야 할 것은 절대 마음에 영구적 흉터가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체적 고통도 너무 크면 영구적 장애를 얻을 수 있듯 마음 역시 우울증, 공황장애와 같은 반영구적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이를 위해 유용한 마음관리법 중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명상과 호흡입니다. 우리 마음의 구조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의 작용은 의식이 10%이고 무의식이 90% 정도 된다고 하죠. 사주팔자는 이런 무의식을 이해하는 학문 중 하나예요. 우리가 겪는 운세들이 이런 무의식의 작용인 것이죠. 그리고 이 무의식은 사실상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무의식 등이 빚어내는 고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럴 땐 무의식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만 제압이 가능할 텐데요.
그 힘의 존재를 현대 학자들은 제3의 의식인 초의식 혹은 슈퍼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초의식은 의식처럼 무의식에 끌려다니지 않는 강렬한 의식이에요. 이에 접속하는 방법이 바로 명상이죠. 힘든 상황 속에서 명상을 꾸준히 한다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주 유용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호흡인데요. 호흡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호흡은 의식과 무의식 양쪽에 동시에 작용할 수 있죠. 무의식이 우리 몸과 마음에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가장 먼저 호흡이 거칠어졌을 거예요. 역으로 이런 호흡을 안정화시키면 우리 마음도 안정시킬 수 있죠. 우리가 힘들 때 심호흡을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구체적인 방법을 간단히 소개드리면 배꼽 아래 세치 정도 부위를 단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위에 의식을 집중하며 들숨과 날숨의 길이나 굵기가 균등하도록 호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흡을 고르게 하면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골고루 안정되고 무의식이 주는 고통 속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명상과 호흡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책 내 안의 창조성을 깨우는 몰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정화일간 개묘년 운세에 대한 대응 유형 및 전략에 대해 살펴봤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